아무튼 재밌는 조합이 될 거라고 믿고 네네네. 이런저런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죠. 북한 얘기 한번 물어볼게요. 북한 러시아 파병, 북한군 투입이 곧 임박했다. 이런 보도 어제도 계속 나오고 있고 우리 정부 살상용 무기 지원 얘기를 윤석열 대통령 입에서 직접 내뱉었잖아요. 이 상황은 지금 일단 박진영 평론가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북한군의 파병 그리고 살상용 무기 지원 이런 발언들. 북한은 북한이고 우리는 우리인데 한국 정부가 제정신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북한하고 러시아는 원래부터 가까운 나라입니다. 진짜 우리와 미국과의 관계처럼 혈맹입니다. 우리하고 우크라이나는 무슨 관계죠? 우크라이나 전쟁 나기 전에 우크라이나 어디 있는지 알았어요? 그러니까. 뭐 알게 뭐야? 예. 그런 나라에 우리가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처럼 똑같이 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황당무계한 생각이에요. 이게 이른바 치킨 게임입니다. 치킨 게임이라는 게 겁 없이 서로 달려간다 이런 뜻도 있는데 한편으로 보면 멍청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예. 멍청한 짓을 지금 우리 정부가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참 멍청한 짓이면 다행인데 혹시 전략적으로 전술적으로 저러는 거 아닌가 싶어서 좀 불안한 감이 좀 있습니다. 전략 전술이 내부적으로 지금 김건희 여사 등의 여러 가지 지지율이 너무 떨어지거든요. 그렇죠. 그걸 막는 방법으로 시선을 외부로 돌리는 그런 걸로 저 우크라이나를 선택했다면 정말 최악의 선택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왜 그러냐? 러시아도 러시아지만 미국 선거 지금 다음 주입니다. 그렇죠. 일주일 남았거든요. 누가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일본 박살났어요. 일본 자민당. 어찌 될지 알 수 없고요. 지금 한반도 중심 돌아가는 세계 상황이 녹록치 않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중심을 딱 잡고 있어야 되는데 엉뚱하게 우크라이나 파병 아예 전략 무기 살상 무기를 한다 할 수 있다 이런 엉뚱한 얘기를 왜 합니까? 설사 그런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감춰야 되는데 그래서 가장 두려운 거는 뭔가 내부적 잘못된 것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이것을 선택했을지 않을까라는 제 가장 두려움이 듭니다. 맞습니다. 살상 무기를 보내준다는 것을 러시아와 적대국이 되겠다는 것을 선언하는 거거든요. 거의 교전국 상황까지도 놓일 수 있는 이런 상황인 거고요. 제가 보기에는 보수층 결집시키기 위해서 파병하겠다 소리도 꺼낼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아 파병은 근데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안 되죠. 네. 안 되는 걸 알면서도 파병 그냥 이야기를 일단, 꺼내가지고 예. 보수층 결집 하나의 효과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을까라는 의심도 되고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역시 친일 정부구나. 예.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생각납니다. 네, 뭐, 토요토미 히데요시 하면 그럴듯한데 풍신수길 이럴 때는 또 사자 한자어로 해줘야 되는데 예. 일본의 혼란을 엎기 위해서 조선에 침략했다. 비슷한 전략을 쓰네요. 역시 친일 정권은 맞는 것 같네요. 두려운 게 그런 거거든요. 사실은 뭐 그렇게까지 갈 가능성은 매우 적어요. 뭐 전시 작전 통제권이 미국에 있기도 하고 미국이 그걸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분명히 여론을 흔들기 위해서 정말 이게 필요해서 하는 건지 예. 아니면 본인들이 필요해서 뭐 예전에 우리 사실은 북풍이라든지 이런 그쵸. 것들이 항상 미사일 쏴달라. 겪었던 거잖아요. 이거는 사실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원하는 거는 딱 하나입니다. 전쟁을 더 끌고 싶어하는 그 사람도 지금 계엄령 선포해가지고 겨우 정권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젤렌스키하고 우리가 같이 갈 필요는 없는 거예요. 이러면 이럴 때일수록 아주 전략적으로 외교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 하고 있는지를 묻고 싶은 거예요. 아주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젤렌스키 이익이 아니고 예. 우리 국가만 따졌을 때 윤석열 정부를 따져서 안 되고요. 그럼 따져보면 우리 국가의 이익이 따졌을 때는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트럼프 되면 어떡할 건데요? 어떡할 겁니까? 그러니까요. 만약에 뭐 이거 얘기는 하지만 입헌민주당이 정권 장악하면 어떡할 민주당 일본 어떡할 건데요? 지금 자민당 박살났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은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국가가 아닌 자신들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어떤 그릇된 선택을 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앞섭니다. 그러면 제가 두 분께 각각의 질문을 한 가지씩만 드리면 일단 장교 출신이시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중심을 잡고 전략을 세운다. 만약에 나라면 혹은 뭐 어떻게 하겠다. 이거는 장교가 아니라도 이럴 때일수록 사실은 우리 이익을 위해서 해야 되고 안 보여줘야 돼요. 패를 계속 감춰야 되고 가급적이면 안 끼어들어야 되죠. 왜 끼어듭니까 여기? 왜냐하면 트럼프가 되면 전쟁 끝날 수도 있어요. 일주일 남았거든요. 극단적인 예로 트럼프가 많이 되고 일본의 자민당이 박살나가지고 정권 바뀐다. 완전 국면이 바뀝니다. 러시아랑 적대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트럼프하고 러시아하고 같이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어떤 불확정적인 상황이라면 여기서는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정답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다 적당한 그 거리를 두면서 전략을 짜야 돼요. 중국도 마찬가지고 불가원. 러시아, 우크라이나, 북한, 미국, 일본 다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주술사가 가르쳐 주잖아요. 대단하세요. 네. 느낌은 호사카 유지 교수님 느낌이 살짝 나고 최고였습니다. 국제 정치가 이제 네. 우리 이상주의와 현실주의의 대결이라고 합니다. 이제 아이디얼 타입과 이다음에 이 리얼리즘 타입인데 결국은 국제 정치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모든 동맹이라는 것은 가치를 내세우지만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고 아까 이제 불가근 불가원 이야기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 국제 정치의 현실적인 가장 큰 이 균형점은 세력 균형이라고 해요. 밸런스 오브 파워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누가 결정적으로 이기지 못해요. 예. 러시아가 미국을 이기지 못하고 그렇죠. 미국이 러시아를 이기지 못해. 그러면 균형점에서 머물게 됩니다. 그 균형점에서 중간지대가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 우크라이나는 그 중간지대에 존재했어야 되는데 우크라이나가 서방으로 넘어오려고 하니까 네. 러시아가 가만히 있지 못했던 거거든요. 사실은 한반도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한반도가 통일이 안 되는 이유가 주요 강대국들이 통일이 되는 걸 바라지 않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러면은 전략적 인내라고 해서 모두가 참는 상황에서 고착화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윤석열 정부가 억지로 그 균형점을 깨고 긴장을 고조시키려고 한다. 미국이 좋아할 거예요. 미국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TK 질문을 좀 드려볼 수밖에 없는데 보수층의 결집을 꾀한 어떤 그 행동일 수도 있다라고 네네. 생각해 보면 TK가 지금 지지율 많이 무너졌잖아요. 그쪽에서도 이게 결집이 될 것인가 과연 보수층이 이 액션으로? TK 같은 데는 결집할 수 있죠. 아 TK는 결집할 수 있다고. TK가 윤석열을 지지하는 이유는 윤석열을 좋아해서 지지하는 게 아니에요. 민주당 집권 될까봐 혹 행여나 그런 일이 생길까봐 예. 두려움이 있는데 민주당이라든가 야권에 대한 TK의 왜곡된 시선이 친북 프레임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자극하면은 결집을 하거든요. 지난 총선 때도 제가 마지막에 영남 쪽에 결집하는 걸 보니까 박정희 향수 문제로 굉장히 결집을 하더라고요. 예. 결국은 박정희, 북한 문제 이런 것들이 영남 결집에 효과가 있다는 걸 알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혹시나 탄핵이 빌드업되는 네. 상황에 대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이 반북 이슈를 띄워가지고 극우 냉전층을 결집시켰다. 저는 그런 꾀를 부리고 있다고 봐요. 그 꾀라고 봐야 되고 네. 그래서 이렇게 자꾸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구한말 때가 떠올라요. 뭐 민시 정권이 청나라 뭐 일본 이렇게 함으로써 그 중립을 유지를 못했기 때문에 잘 이용하면 사실 미국, 러시아 당시도 똑같거든요. 우리 한반도 중심으로 중국, 청나라도 있었고 일본도 있었고 러시아 아간파천부터 네네. 기억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미국까지 다 있었기 때문에 잘만 이용했으면 사실 최악으로 가지 않는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나라 외세 그 끌어들이는 걸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랑 그냥 생각해보면 똑같아요. 지금도 외세를 이용하는 거거든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예. 그 가만 보면 같은 상황이고 그렇게 못하도록 만드는 게 우리 국민들의 아니면 뭐 이게 만약 그게 글러 간다면 강력하게 막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쉽게 되지는 않을 거예요. 예. 왜냐하면 미국이 있으니까. 법상으로 지금 말했다시피 파병 문제는 국회 동의 네. 상황이니까 어렵고요. 그리고 전자권 문제는 이렇게 보면 됩니다. 국지전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유권 행사라고 표현하는데 제가 또 전쟁법 장교 아니겠습니까? 아 전쟁법입니까? 교관했어요. 그 어. 공무관 할 네. 때. 국지전이 일어날 수 있는 방안은 뭐냐면 북한이 쏘는 만큼 우리가 쏠 수가 있어요. 북한이 총을 쐈는데 우리는 대포나 핵을 쏠 수는 없는 것처럼 네네. 딱 그만큼 쏠 수 있는데 그 이상을 하려면 전자권이 이제 전지작전 통제권이 발동합니다. 미군이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 평론가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미국은 당분간 계속 전쟁을 할 수 있는 처지가 못 돼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죠. 중동 전쟁도 예. 있죠. 세계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절대 못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도 그렇고 내부적으로 그렇고 일단은 막힐 수는 있다. 그렇지만 TK를 중심으로 뭐 부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울경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정부가 계속 흔들 거는 같다. 그러니까 국민들 중에 그 지지율 20%를 막기 위해서 이거를 계속 이슈화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전쟁은 일어나지 않는데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최소한의 도발이라든가 우발적인 이 충돌이 있으면은 경제 폭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한국 사회에 진보적인 분들이 예. 우려하는 것들 중에 과거 이제 미국 생각해가지고 한반도에서 뭐 작은 분쟁이라든가 이런 이야기를 우려하는데 그런 일은 없어요. 한반도는 주변부가 아니에요. 아까 이야기했죠. 제가 세력균형 상황에서 네네. 전쟁은 주변부에서 일어나거든요. 주변부에서 일어나면 본토들은 전혀 영향이 없단 말이에요. 네. 근데 한국은 이 글로벌 자본주의 경제에서 이미 주변부가 아니라 중심부가 되었기 네네. 때문에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상황은 중국도 미국도 뭐 어떤 선진국들도 원하지 않아요.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나 그 전쟁 위기가 고조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경제가
폭망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예, 지금 안 그래도 힘든 상황인데 이렇게 분위기를 강대강 대치로 가는 국면을 연출한다면 그 과정에 죽어나는 거는 서민들, 국민들이니까. 그렇죠. 근데 그 네.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있다라는 지점을 두 분께서 지적을 해주신 것 같아요.